안녕하세요. 월가월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미국 현지에 있는 이상덕 특파원 연결해서 간밤 뉴욕 증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에 나와 있는 이상덕입니다. 네, 테슬라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캐나다에서 판매할 차량을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캐나다에 수출할 크로스오버 차량인 모델 Y를 최근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2분기 생산 목표이며 목표량은 약 9,000대라고 덧붙였는데요. 테슬라는 지난 주말 자사 웹사이트에 캐나다 고객을 대상으로 더 저렴한 버전 모델 Y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바 있습니다.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면 중국산 테슬라를 북미 지역에서 판매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는 테슬라가 자사의 생산 공장 중 비용 효율이 가장 좋은 곳의 제품을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 판매의 수익성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인데요. 앞서 로이터는 작년 11월에도 테슬라가 중국산 제품을 북미에서 판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만 당시 일론 머스크 CEO는 이런 보도 내용이 틀렸다고 트위터에 올린 바 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는 테슬라가 최근 규제 당국에 제출한 서류에서 올해 자본 지출 예상액을 지난 1월 밝힌 수치보다 10억 달러 늘린 70억 달러를 제시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시장 장악을 위해 비용 절감과 가격 인하 정책을 동시에 펼치고 있는데요. 1분기 순이익은 25억 1,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3% 줄어든 반면에 매출액은 233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4% 증가했습니다. 즉 우선적으로 볼륨을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저가 차량은 더 저렴하게, 고가 차량은 더 비싸게 판매하는 전략으로 현재는 테슬라가 취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모델 3와 모델 Y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를 잇따라 하고 있는데 반해서 모델 3와 모델 X의 미국 판매 가격은 얼마 전에 각각 2,500달러 인상에 주목을 끌었습니다. 네, 방금 전 실적을 발표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중소은행이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조금 전에 미국 증시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그동안 지난 3월 뉴스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실리콘밸리 뱅크와 시그니처 뱅크가 파산한 것처럼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대표적인 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3월에 150억 달러에 육박한 주가가 150달러에 육박한 주가가 2주 만에 15달러까지 추락하면서 90% 폭락했는데요. 퍼스트 뱅크 고객들은 계좌에 잔고가 많아 부유층이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연방예금보험사가 보장해주는 25만 달러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해서 예금자들은 보다 높은 수익률을 찾으면서 그동안 머니마켓 펀드로 자금을 이동했는데 이로 인해서 중소은행들이 뱅크런 위기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은행들이 실적 발표를 마무리했고 유동성 위기가 이제 중소은행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가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가장 큰 관심인데요. 금일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 이어서 오는 금요일에는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은행들을 살펴보면 예금이 평균 4에서 5% 이상 감소했고 이로 인해서 지난주 이제 신용등급이 잇따라 강등당하기도 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이번 주 중소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은행주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애플 관련 이슈도 있었습니다. 애플과 에픽 게임 간의 이 앱스토어를 둘러싼 논란에서 항소법원이 애플 편을 들었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순회 항소법원은 포트나이트의 제작사인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연방 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구글과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를 포함한 빅테크 기업들과의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실리콘밸리의 독점 행위 혐의에 도전하려는 연방정부의 노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동안 포트나잇은 애플이 앱스토어 인앱 다운로드를 강요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점을 근거로 이는 반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법원으로부터 이와 같은 주장은 기각당한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 의회는 앱스토어 외부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애플은 오늘의 결정은 10건의 주장 중 9건이 애플에게 유리하게 결정된 압도적인 승리를 제고하긴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애플은 연방법원은 애플이 독점금지법을 준수하고 판결했다고 찬양 논평을 냈습니다. 이날 애플 주가는 0.2% 상승했습니다. 이상 실리콘밸리에서 이상덕이었습니다.